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인데요. 오늘 시간은 성장 과정을 지난번에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또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장 과정 외에도 자주 나오는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항목 중에서는 성격의 장단점. 이거 묻는 항목, 여러 기관이나 회사 또 이런 매장 이런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는 학창생활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동기 포부, 이거 작성하기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렵지만 꼭 있는 항목이죠. 이 항목까지 이런 세 가지 오늘 항목에 대해서 작성법을 간략히 보여드리고 이와 관련된 예시 좀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작성해 보겠다, 이런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장 과정 어떻게 썼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개요를 먼저 짜보자 그러면서 성장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 뭐 인성, 가치관, 태도, 그리고 그 직무나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다고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예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성격의 장단점에 개요를 한번 추가로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요? 자, 개요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성격의 장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장점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장점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에게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 중에서 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생각나시는 것들을 이렇게 단어로 한번 기재를 해보시죠. 지금 이 개요를 작성하신 분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나는 의욕이 넘친다. 예, 의욕이 넘치고 주변에서 나를 보면은 정말 뭐 에너자이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의욕이 넘침 그렇게 쓰고 뭐 별명이 에너자이저다, 이런 얘기를 또 적어 보셨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의욕이 넘치고 에너자이저 같이 무언가 이렇게 열심히 했었던 거 어떤 게 있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공연을 준비했었던 적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뭐 공연을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호응을 받음,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간략하게 기재를 한번 해봐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꼭 의욕이 넘친다, 이거 안 쓰셔도 괜찮고요. 뭐 경청을 잘한다거나 배려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리더십이 있다거나 이런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실제로 발휘했었던 사례, 이런 거 한 가지씩. 예, 아직 긴 문장으로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개요를 한번 잡아보시죠. 그런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에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또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말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단점 어떤 거 있을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단점 어떤 게 있으십니까? 아마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야, 너 좀 이런 것 좀 문제야, 고쳐, 이런 거 하나씩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런 게 여러분들의 단점이 될 확률이 좀 높겠죠? 그런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먼저 단어로 한번 뽑아서 생각을 해 보시죠. 지금 요 개요를 쓰신 분은 이런 거 단점이라고 쓰셨네요. 나는 좀 귀가 얇다. 예, 귀가 얇다. 그래서 좀 주관이 좀 없다. 이런 거를 이렇게 단점으로 적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을 적어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들어주는 거죠. 그런 걸 단점이라고 적어주셨고, 그러면 이 단점을 좀 귀가 얇은 건 아무래도 좀 단점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생각을 주장을 좀 어느 정도 하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잘 비교하고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생각과 어떻게 조화롭게 이것을 의사결정할지를 좀 고민해보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겠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개요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뽑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점 1개 혹은 2개. 단점 1가지 정도? 이 정도로 좀 여러분들이 개요를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의 작성 포인트를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 이런 스텝을 한번 밟아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개요, 장점, 단점 이렇게 뽑아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제가 강력하게 믿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크게 오늘 4가지에 대한 작성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뽑아볼 때는 어떤 것을 꼭 염두에 두고 해야 하냐면 그냥 내 성격의 장점이 이거다라고 쓰기보다는 직무 역량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요 얘기 하려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렇게 직무 역량을 열심히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내가 지원하려는 피부 관리나 아니면 헤어 관리 이런 직무에서 이런 직무 역량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도출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 다 하고 계시죠? 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과 내 성격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장점 중에 이 일을 했을 때 유리한 거, 내가 이런 성격이라서 이런 일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직무 역량과 나의 성격의 장점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겹치는 거, 그거 1개 혹은 2개 정도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너무 모르겠으면 내 장점을 다 한번 적어보세요. 예, 다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직무에 필요한 성격적인 부분이나 직무에 필요한 강점, 장점을 쫙 한번 뽑아보시고 그 중에 일치하는 거, 직무에도 필요한데 실제로 내 성격의 장점이기도 한 거, 그런 거 선택하시는 거,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 성격의 장점 부분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작성을 해본다면 일단 분량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을 좀 충분히 많이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말씀드리면 한 70% 정도는 장점, 한 7, 80% 정도도 괜찮아요. 성격의 장점을 충분히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나를 PR하는 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뽑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나를 광고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내 장점을 충분히 어필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쓰다 보면 좀 오글오글합니다. 어색하고 단점을 얘기하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좀 장점을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좀 민망합니다.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가 좀 부끄부끄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충분한 양을 한번 장점을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장점을 적은 다음에 단점까지도 묻고 있기 때문에 단점은 장점보다는 좀 간단한 분량, 그렇다고 이제 쓱 빼버리거나 안 써도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량은 장점 중심으로 쓰되 단점도 한 30%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이 70%나 쓰려면 장점을 몇 개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장점을 여러 개 많이 얘기해라. 그래서 지면을 다 채워야 된다가 아니라 장점은 이야기하듯이 1-2개 정도 선택을 하시고 그 1-2개를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예시를, 그럼 단점도 예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단점은 예시까지 굳이 막 귀가 얇아가지고 이것도 내가 들어주고 저것도 내가 뭐 빌려주고 다 손해를 봤다 이런 예시를 길게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극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정도면 괜찮습니다. 요 구조 괜찮죠? 기억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장점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 들어가면 돼요. 가끔 이제 글을 보다 보면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장점에서 단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굳이 막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아도 돼요. 장점 충분히 쓰신 다음에 반면에 단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눠서 쓰면 저 같은 경우는 더 읽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점 썼다, 단점 썼다, 장점 썼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장점 충분히 쓰시고 반면에 단점은 이거다.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의 구조를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 예시는 이런 거 들 수 있을까요?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우실까 싶어서 장점 키워드에 예시를 좀 보여드린다면 주도성, 친화력, 배려심, 소통 마인드, 적극성
도전정신,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게 여러분들이 뽑아보실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단점을 쓰실 때는 너무 치명적인 단점을 쓰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치명적인 단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서비스 마인드가 좀 필요한 직무. 우리 뷰티 케어과는 아무래도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한 직무들이 연관 직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너무 뭐 성격이 너무 욱한다거나 예, 뭐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뭐 공감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이런 얘기를 쓰면 그게 바로 직무에서는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점을 쓸 때 너무 극단적으로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막 너무 내가 이게 문제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단점을 너무 극대화해서 상대방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괜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는 거. 아직 얼굴도 안 봤는데 그런 오해를 가지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은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까요? 예를 들어 단점 작성의 구조, 이거 단점입니다. 요런 것이 단점입니다. 이 단점에 예시를 드는 게 아니라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이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구조 괜찮으시죠? 네,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점 뭐 써야 될지 너무 어려워요. 그러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사례를 좀 갖고 왔거든요. 뭐 일욕심이 많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한다. 꼭 여기 예시로 든 것만 쓰시진 않아도 돼요. 예를 든다면 뭐 좀 꼼꼼한 성격이다. 남이 하는 일이 완성도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아서 내가 일을 자꾸 다 하려고 한다. 좀 이렇게 분업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다. 성격이 급해서 작은 것을 놓칠 때가 있다. 요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막 매번 놓친다.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놓칠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조금 완화해서 쓰시는 것들이 좋겠죠. 자, 요런 좀 구조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는 한번 우리가 실제로 작성한 어떤 사례를 보면은 여러분들 감을 더 잡기가 쉬우실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직무를 연결한 케이스예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5분 친화력. 이런 소제목을 적으셨네요. 5분 친화력. 딱 소제목 보니까 어떠세요?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대충 예상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좀 읽고 싶은 마음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자소서에서 뭐 소제목, 헤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성을 해보신 다음에 저런 식의 어떤 소제목을 뽑아보시면 더욱더 가독성이 높아지고 좋을 수 있습니다. 5분은 저의 장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친화력을 가진 저는 5분이면 낯선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집니다. 매일 낯선 고객님들을 만나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매일 낯선 고객들을 만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친화력은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유쾌한 성격으로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화력으로 인해 1학년, 2학년 때는 학과 친구들의 추천으로 과 대표를 할 수 있었고 학과의 큰 행사를 주관할 때 사람들을 모으거나 소통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친화력으로 고객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고 유쾌한 성격으로 한 번 만나면 다시 찾아오고 싶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어떤 키워드는 장점의 키워드는 친화력인데 그거와 관련된 학과 친구들의 추천으로 과대표를 한다거나 본인의 성격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을 쓰시네요. 반면에 단점은 제가 관심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당시 계산을 맡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집중이 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관심이 없고 어려운 업무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를 맡더라도 선배님들께 질문하면서 집중력 있게 일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 못하는 부분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을 적어주셨네요. 예. 이 정도 여러분 쓰실 수 있습니다. 예. 반면에 조금은 약간은 피해야 할 예,
그것도 한번 봅시다. 네. 너무 잘 썼다가 아니라 나는 좀 이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쓰도록 노력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성격은 전체적으로 밝고 활동적인 것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밝고 활동적인 것입니다.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럼 밝고 활동적인 얘기가 쭉 나올 것이라고 읽는 사람은 추측을 하죠. 그런 다른 장점이 또 나옵니다. 또한 친화력이 있고 재밌습니다.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잘 다가갑니다. 어떠한 분위기도 맞출 줄 아는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나왔어요. 장점이. 또한 저는 남과 다른 개성과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일 아티스트에게 독특한 아이디어는 꼭 필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실함이 있습니다. 저와 한번 일해본 사람들은 성실하다고 늘 칭찬합니다. 살면서 불성실하다거나 책임감이 없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다양한 장점을 활용하여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어떤 측면에서 조금 잘못됐을까요? 왜냐면 너무 많은 장점이 나왔죠. 이렇게 많은 장점을 쓰시기도 물론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장점을 많이 쓰다 보면은 결국에 이 사람 장점은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너무 나열하지 마시고 1개 혹은 2개 정도를 직무와의 연관성을 생각해서 뽑아내자. 여기까지가 성격의 장단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부지런히 다음 항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항목은 어떤 항목이냐? 바로 학창생활입니다. 개요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자, 학창 시절에서는 한 크게는 2가지 분류로 한번 여러분들이 소재거리를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학과, 그러니까 내 전공이나 뭐 혹은 고등학교에서 어떤 만약에 특성화고로 혹시 나오신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그때 어떤 거 뭐 전공한 이유, 아니면 지금 대학에 와서 지금 내 전공에 대한 이야기 혹은 실습 활동, 학업 수행 과정, 그러면서 뭐 했던 과제 이런 것들이 다 학과 활동이랑 연관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뭐 대학에 와서 특히 학과 활동만 하진 않죠. 학과 외 활동도 하죠. 동아리, 뭐 봉사활동, 뭐 각종 공모전 참여, 뭐 인턴,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창 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다 여러분들의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죠. 근데 이제 저의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하는 게 이걸 막 다 이게 아닙니다.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시를 들면 내 직무 역량이나 나를 뽑으려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네? 라고 좀 호감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뽑아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일단은 막 고르지 말고 한번 있었던 경험들을 쭉 한번 개요로 작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생각하시면서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대학교나 고등학교 직무적 관점에서 혹은 내가 일하고 싶은 그 조직의 관점에서 그들이 봤을 때 의미 있는 경험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 의미 있는 경험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습했던 거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실습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너무 좋은 사례일 수 있고요. 실습하셨던 그 일이 여러분이 지원하시려는 일과 일치한다. 그러면 너무 좋죠. 네, 인턴 너무 좋죠. 네. 아르바이트, 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면 더욱 좋고요. 혹은 저는 선생님 이런 직무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는 딱은 연결되진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고객을 응대하는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그럼 고객 응대력 뭐 이런 거랑은 연결시킬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자격증 공부하신 거 여러분 있으시지 않나요? 그런 거 뭐 공부를 했거나 취득한 거 이런 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동아리, 봉사활동, 뭐 수상 경력, 여행, 조별 과제 이런 것들. 참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하셨던 것 중에 좋은 사례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사례로 들어가면 제일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이런 사례를 드는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역량 키워드가 필요하겠죠. 그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창의력을 얘기하셔도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얘기하셔도 좋고 설득력 좋죠. 아이디어, 리더십, 팔로우십들과 연결해서 이런 학창 생활을 보냈다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했었던 경험을 예시로 들어가면서 나는 이런 실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실 수 있어요. 한번 이번에도 학창생활의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작성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생활 예시인데요. 이분이 수상을 한 거, 그리고 자격증 한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쓰셨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메이크업 부문 대회를 열심히 준비하여 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과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준비했고 주말마다 연습을 했던 노력이 쌓여서 상이라는 보상이 돌아왔을 때 너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전공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첫째, 두피 제품 관리사, 뷰티 컨설턴트 자격증에 도전해서 취직했습니다. 둘째, 열심히 사셨다. 학예 방학 기간 동안 샵으로 실습을 나가 기초적인 기술부터 드라이 팁, 메이크업 팁 등을 배웠습니다. 고객 응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 마인드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뷰티를 공부한 것이 대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가 남녀 구분 없이 자기 관리에 매우 신경을 쓰는 분위기이기에 병사들이 휴가를 나가기 전에 눈썹 정리나 머리를 커트해달라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힘은 좀 들었지만 저의 실력이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창시절은 제가 꿈꾸는 직업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사회에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발산하며 전문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그동안 좀 이 직무와 연결돼서 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로 들어가시면서 본인의 알찬 직무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들어가시면서 학창생활을 작성하신 케이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실습을 했던 것에 대한 예시네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어디에 있는 무슨 헤어샵에서 한 달간 실습을 했습니다. 실습을 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고객 대응과 청소를 제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밝은 얼굴로 고객을 맞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쓰는 다양한 헤어 제품들의 이름이나 기기의 명칭이 생소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실습하신 분들 저는 충분히 이런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현장에서. 선배님들이 말씀하실 때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거나 엉뚱한 것을 가져다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고객들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샵의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일과가 끝나고도 바로 퇴근하지 않고 제품의 명칭과 특징 따로 메모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내용들이 작성했죠. 그래서 그런 결과 고객들이 매우 만족해 하셨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장님께도 칭찬을 받기도 했다.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이거와 관련된 실습했었던 사례. 이걸 보면서 이런 현장에 와서도 적응력이 빠르겠다. 이런 좀 긍정적인 추측이 들도록 학창생활을 잘 작성해 주신 케이스입니다. 이게 좀 분량이 여러분 많아 보여서 나도 저만큼 써야 돼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만큼의 분량을 쓰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너무 처음부터 첫 술에 너무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셨던 사례 중에 한두 가지 뽑아서 조금이라도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항목입니다. 힘내세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일단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샵에 지원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지원하신다거나 그 곳에 지원하는 그 기업이라고 써 있지만 매장, 샵, 어떤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 조직에 지원하는 동기. 그리고 내가 그 조직에 이런 직무를 하고 싶은 지원 동기. 이런 거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포부에는 뭘 써야 되냐. 내가 입사 후에 나의 목표인 거죠. 내가 자기개발 이렇게 하겠다. 조직 생활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앞으로 향후의 목표 이런 것들이 지원 동기 및 포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원 회사와 직무에 이러이러한 점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지원했습니다가 아무래도 서론? 서론 부분에 좀 나와야겠죠? 근데 저 또한 이 지원 직무에서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계기로 지원을 하지만 나도 이런 역량이 있다는 것이 지원 동기에 좀 어필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입사를 한다면 입사 후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요런 거. 뭐 이거를 뭐 3년, 5년, 10년으로 얘기하셔도 되고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들어간 게 지원 동기 포부이기 때문에 요것들이 웬만하면 좀 빠지지 않고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포부 작성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저는 조금 일하다가요 몇 년 뒤에는 뭐 독립하려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머 그러면은 우리 샵에서는 좀 일하는 거 오래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한 5년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뽑기도 전에 이분 나갈 생각하니까 약간 걱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내가 지원하려는 곳의 어떤 정책이나 미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 계획을 얘기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벌써부터 입사도 하기 전에 어머 그러면 이제 금방 퇴직하겠다 이런 어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퇴직해야 실행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거는 내가 이제 혼자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거기 포부에다가 작성하시면 면접 때 그런 질문 너무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 일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이미 들어가시기 전부터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곳의 방향과 좀 다른 것을 굳이 쓰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죠. 혹은 저는 뭐 딱히 목표가 없습니다. 뭐 굳이 성장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좀 너무 꿈이나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은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피부 관리에 관련된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 피부관리실에 방문해서 직접 피부관리를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친절한 곳이 어디? 바로 제가 지원하려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요러요러한 것들이 배울 점이 정말 많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지원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 피부관리실에 지원한 이유가 조금 들어갔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내 역량이 좀 소개되어 있네요. 저는 뷰티학과를 전공해서 피부관리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공부하고 실습을 해봤고요. 또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을 추천할 수도 있고 또 꼼꼼하게 고객 카드에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3년 뒤에는 여기서 가장 많은 고객이 다시 찾는 피부관리사가 될 거고 뭐 5년 뒤에는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거고 저를 한번 찾은 고객이 정말 만족하고 이런 어떤 능력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어떤 결심들까지 적어주셨어요. 구조를 그래도 잘 생각하면서 작성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이번에 미용에 대한 사례네요. 헤어 디자이너의 길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아닌 저의 삶은 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좀 적어주셨고요. 땡땡 헤어샵 여기를 지원하는 이유는 가장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는 곳으로 난 알고 있다. 그래서 수련을 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지만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내가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적어주셨고요. 그동안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생각을 딱 적어주셨네요. 첫째, 뭐 미용 자격뿐만 아니라 이러이런 것도 공부를 했다. 둘째, 난 봉사활동도 해봤기 때문에 좀 응대하는 역량이 있다. 다양한 분들을 상담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될 거다. 입사 후 1년 안에는 이런 기술을 습득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겠고 3년 후에는 인턴으로서 자리를 잡아서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승급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렇게 어떤 그 샵에 들어가면 어떤 시간들을 밟아가는지를 좀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본인의 목표를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대한 좀 조사도 한 것 같고 진짜 나름 이곳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열정이 좀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성의 있게 작성을 해주신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3가지 정도 항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작성 포인트와 예시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거에 맞춰서 우선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번 작성을 해봐야지만 지속적인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정하면 할수록 글은 더 좋아집니다. 3줄, 5줄, 10줄씩이라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업로드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업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